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는 영어 문법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동사 원형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준동사를 만드는 방법과 준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동사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동사 원형은 그 자체로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 원형이 조동사와 합해져서 동사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령문에서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나 ed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구로 만든 것이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투부정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이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 사용되면 형용사구로 사용되는 것이며, 수식어로 사용된다면 부사구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자, 그 자리에서 이 명사구의 형태에서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사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투부정사가 가지는 가정적 미래적 의미와 동명사가 가지는 과거적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동사원형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특히 과거 분사는 불규칙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 자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의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된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즉 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 이것이 부사 자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수식어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투부정사는 주로 목적과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런 의미에 사용하는데, 이 분사 구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시동작입니다. 즉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이 동시동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분사 구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두 번째는 주절의 주어와 같거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 막연한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인 경우를 일반인이라고 하죠. 일반인인 경우에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의미상 주어로 표시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를 to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의 ing, ed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준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그녀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그 집에서 산다 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첫 번째 배운 대로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she와 같은 주어입니다. 그래서 she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에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바꿔서 to live in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가 압축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준동사가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성질은 일동사 일주어 원칙이 첫 번째고, 즉 하나의 동사에는 하나의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사는 뒤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를 가진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준동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준동사라는 것은 형태를 바꿔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던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미상 주어를 반드시 써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준동사 뒷부분에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구를 끝까지 동반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1번 예문은 그것은 쉽다.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가 되겠고 뒤에 있는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to speak 이라고 했을 때 이 speak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문장 주절의 주어인 it은 이 speak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일반인이 말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누구나 다 영어를 말하는 것이 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번 예문에서는 그는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의 방을 청소해 달라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됐는데 이 clean 하는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가 청소를 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오형식에서 설명드린 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의미상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론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은 쉽다. 가주어 it이 왔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영어를 말하는 주체가 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탐이라고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to speak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쓰고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예문에서는 it이라는 가주어가 있고 뒷부분에 to say so 라고 하는 진주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 그런데 그 말하는 주체가 you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배운 대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for you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이 kind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때는 전치사 for를 안 쓰고 of를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예문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지 않다라는 앞부분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전치사 of가 나와 있는데 그 전치사의 목적으로 coming here 이라고 하는 동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 근데 이 오는 주체가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he라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he is coming here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예문의 앞부분은 굉장히 생소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컴마 다음에 주절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주절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이유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절 앞부분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 수식어구인데 앞에 있는 부분이 he로 시작하고 있고 뒷부분에 being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동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구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구로 사용된 분사구문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격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절의 주어인 everyone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he라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사람이 친절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예문에서는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talk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겠고 이런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능동적인 동작을 설명하는 현재 분사가 온 것이죠. 여기서 의미상 주어는 곧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talking의 의미상 주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예문에서는 나는 그 책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도 writte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됐다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앞에 있는 책을 꾸며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책이 쓰는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인 동작을 설명하는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써준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준동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